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월세 100만 원 내던 가게가 지금은 보통 400에서 500만 원을 내야 하고 1년 새 임대료가 10배까지 뛴 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이 그렇다는데요. 이 마을의 영업적인 가치를 높인 것은 기존 임차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지만 치솟는 임대료에 버틸 수 없어 쫓겨나듯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일컬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홍익표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 비용을 봤을 때 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가장 부담이 느끼는 게 재료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임차비 세금이 이제 비중이 좀 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임차료 부분이 좀 안정화되어야지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좀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4년에 개정된 환산보증금의 기준에 대한 조정과 5년으로 제한된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의 연장, 임대인의 퇴거 보상 의무 인정 등을 상가 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충남대 김영두 교수는 더 나아가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보호한다, 점포 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가 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영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이하만 보호한다라고 하는 환산 보증금 제도는 더 이상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되고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 관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건물주들도 마지막엔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촌 이대는 요즘 최근에 압구정동도 50%가 비잖아요. 공실률이 50%면 건물주들이 수익이 절반으로 줄고 그래서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면서까지도 지금 이제 상인들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 자체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기르기 위한 운동이다. 새 정부에서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10억 이상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전체의 모든 이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 이병권 소상공인 정책과장 역시 환산보증금제 폐지에 동의한 뒤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스웨덴 사례처럼 누구나 쉽게 법적 분쟁을 제기를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법원의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그 상권을 잘 이해하는 지자체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법적 조정의 효력을 갖는 그런 분쟁 조정 기구가
우리 상임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이명희 상임활동가는 현장의 경험을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지로 쫓아내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법이 아무리 꼼꼼하다 하더라도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조항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용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의 개정이라는 방향은 어디에 맞춰줘야 될 것인가? 임대인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방식들이 결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의 음성원 미디어 정책 총괄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가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임차인들에게 들어주고 그래서 임차인들이 좀 합리적으로 시장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좀 정확한 시장 규모에 맞게 서로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 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